네, 반갑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좀 아쉽게 마감이 됐죠. 오후에 회복을 좀 해줄까 했는데 수급이 영 살아나지 못하면서 회복이 안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이 매도를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동안 주도 업종군으로 불렸었던 종목군들의 약세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많이 약화된 모습이겠죠. 시장 자체가 눌리게 되면 투자를 조금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매수가 들어오지 못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계좌가 좀 내려갔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조정 시에 이제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은 이제 중소형주로 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오면서 주도 업종을 끌어냈다라면 걔네들이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재료가 있거나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시장은 일단 조정 끝물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데 조금 지루한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좀 했었던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형태의 모습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튀어오르는 개별주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시장 상황 먼저 보도록 합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몸통이 크게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런 패턴들을 하락 장악형이다라고 부르죠. 보통은 위쪽에서 나타나면서 주가를 끄집어내는 역할인데 지금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제 상황은 되게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지선이 되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지지선이 있다라면 조만간 이 지지선에 대한 패턴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난 4월달 조정 양상을 좀 보시더라도요,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의 마무리 국면, 즉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점이 지지선과 가까운 자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락이 연속된다 또는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지선과 가까워지는 그 타이밍에서 뭔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2550까지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대까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RSI 지표가 이제 과매도 국면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지가 조만간 형성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지가 형성되는 시점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데드크로스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데드크로스 시점 이후에는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길게는 한 달 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지지점을 만들어서 지수를 반등시키는 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양새들은 FOMC에 대한 어떤 사전 자료들이죠. CPI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그 7월 둘째 주에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 기간 뭐 길게는 FOMC가 끝나가는 시점 다음 달 딱 한 달 남았죠. 다음 달 25일 정도에 FOMC 시작하니까요. 그 한 달 정도 기간이 이렇게 지지점을 만들어가는 즉 빅락을 거듭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FOMC를 전후로 한 포인트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도주 업종이라고 불려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살짝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물론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그냥 상승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뭐 공매도의 공격을 받든 아니면 차익실이 나오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약간 누르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개별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 회복이 안 되면서 끝났어요. 회복이 안 되면서 끝났고 저점을 잡아주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돌아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종합해 봤을 때 시장 분위기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말장에서 미국 증시가 아주 좋게 끝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비슷한 상황인데 얘는 지지선을 워낙 가까이 끼고 있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주춤주춤 거리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소형주나 또는 중대형주들이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2조 원대, 3조 원대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크지는 않다 보시면 되죠. 다만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그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이 조금 흔들린다라면 주가 변이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양시장 모두 지지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을 바로 연결해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장이 좋아진다라면 또 상황이 바뀐다라면 바로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급 보시면 자, 계속적으로 차익실현 나갔었던 금융투자가 1시 반에 이제 매도를 멈추긴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올라선 모습이긴 했는데 크게 뭐 와닿는 작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양새들은 뭐냐면 매도를 실현했는데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가기 조금 껄끄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도 매도를 계속 확장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쏟아내게 되면서 약간의 차익 매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랑 방어가 됐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이제 움직임 들을 만들어갔다. 대신에 삼성전자를 방어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일단은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 저점 지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중요한 포인트가 쏠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음봉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플러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전환돼서 한 0.5%, 0.7%, 뭐 한 1% 이렇게 빠졌다고 한다면 오늘 지수는 1.5% 이상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잡아주면서 지수를 붙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도 크게 안 빠졌죠. 0.35. 그래서 이 반도체 두 개가 지금 약세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2차전지 쪽에서는 매도가 분명히 나왔어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LG화학, SDI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는 약간 빠졌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뭐 부품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부 다 약세 국면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이 조금 답답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조선주도 같은 경우도 약간씩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나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뭐가 빠졌다 이건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락 포인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봤을 때 코스닥 쪽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전부 다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을 주도해 나가는 종목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 효과를 만듭니다. 중간의 종목군들이 아무리 올라가봤자 20조, 30조짜리를 이렇게 맞받아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려면 중간에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현재 엔터주드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 위에 끌려 올라간 종목군들을 끄집어 내리면서 중대형주,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이 독식해 왔었던 그런 주가 상승을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주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 종목군들,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도 업종으로 들어간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좀 중소형주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가 그동안 꾸준하게 있었던 종목군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계속적으로 약세 보였고요. 기가비스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런 포인트들도 만들어진다. 이것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지지라인대에 대한 포인트 이런 걸 떠나서 현재 뭐 좋은 얘기가 있거나 그죠? 네, 반도체 수율 획기적 개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기술 우위 뭐가 이제 특허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같은 업종 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별주 움직임들 같이 볼게요. 오늘 상한가 종목 제법 있습니다. 남성 그대로 상한가 진입했고요. SG, 기가비스, 엑스페릭스, 솔트웨어 뭐 이런 종목들, 신화 뭐 스펙 이런 종목들인데 4개의 종목이 지금 이제 상한가이긴 한데 상승폭이 그다지 뭐 크지 않죠. 이 종목군도 보시면은 시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 원인데 뭐 원래는 이제 시총이 이게
큰 상황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올라간 종목도 제법 있습니다. 35개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덩치가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300위권에 있는 게 1.85, 아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자동차 쪽에서도 유니테스트가 아니었죠. 유라테크가 좀 많이 올랐어요. 유라테크가 지금 15위권에 올라가면서 오늘 상승 좀 좋았는데, 상하가 가나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었고요. 15%, 14%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자동차 부품 쪽에 속해 있으면서도 각자의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 내리더라도 지 혼자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률도 볼게요. 하락률 상위는요, 디모아, 브릿지, 뭐 이런 거, 네. LNK 바이오, 유비온, 비비안 이런 종목들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또 여기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낙폭을 좀 살펴보시면 2.9% 아침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 이상의 주가 하락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올라간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일단 약간은 네, 이 주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락 종목도 훨씬 많았어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상승 종목은 코스피 쪽에서 174개, 아침부터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724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5개, 그 다음에 998개가 하락입니다. 코스닥 쪽은 오히려 조금 개선된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크게 변화되는 모습은 아니었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매매 동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고퍼스 매수, 그 다음에 호퍼스코 홀딩스, LNF 이런 쪽 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는 좀 많이 매도했어요. SDI, 하나, LG화학, 하나솔루션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있었고 레버리지 던졌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겠죠. 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를 1200억 정도 팔아치웠는데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팔면서 당연히 지수가 꺾일 것이다 생각해서 고퍼스 매수가 들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목 매수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간간히 지금 보시면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이런 쪽에서 매도가 들어왔고 자동차도 같이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주도주라고 생각했었던 종목군들의 매도가 차익 실현으로 연결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오늘 3,150억을 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는 대로 내가 다 사드리겠어. 개인이 판 거, 기관이 판 거 전부 다 외국인이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고퍼스 매수 주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많이 사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수를 지켜주는,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로만 활용하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매수는 좀 많이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매수 물량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매도는 좀 두꺼운 편이죠. 포스코홀딩스 가장 많이 팔았고요. 하이브,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등등등 해가지고요. 2차전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를 붙잡아 놓고 2차전지에 원래 팔려고 했던 것도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삼성전자 쪽에는 공매도로 들어갈 만한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많이 올라간 종목 쪽에 공매도를 때리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본다라면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주가 조정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 조정이 길게 가진 않을 것 같고 지지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면 지지선을 반드시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크게 변화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의 강도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뭐 4월달 조정보다도 이번 조정이 덜 무섭죠? 네, 덜 무섭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조정보다도 4월 조정이 지난 2월달에 나왔던 조정보다 덜 무섭고요. 이거는 또 지난 12월에 나왔던 조정보다 덜 무섭습니다. 점점점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 그리고 점점점 고점이 높아진다는 것, 그 다음에 추세선상에서의 하단부까지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 시장의 조정이 끝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선만 잘 만들고 다시 반등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도 또 똑같습니다. 반등이 나가서 뭐 2650 근처까지만 가더라도요. 지난번에 형성되었었던 계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패턴들은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조정장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조정 나온 이후에 주가 반등할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지만 여러분들은 팔아먹지 말고 잘 들고 가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상승장에서 뭔가 기대치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어수선하기도 하고 힘 빠질 것 같은 주말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뭐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떻겠습니까? 조정 국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다음 주에 뭔가 반등을 좀 모색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주말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